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미군 전사자들을 패배자들 그리고 호구라고 칭했다고 시사주간지 애틀란틱이 지난 3일 보도했는데요. 이를 팍스뉴스가 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대통령의 참전용사 비하 발언을 모은 광고를 내놓고 트럼프 선거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의 장남이 군복무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는 호구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틀란틱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가짜뉴스를 내보낸 박스뉴스의 앵커우먼 제니 그리핀을 해고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트위터를 통해 애틀란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제부터 대선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선거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보편적 우편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다만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던 것을 지금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은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64만 3천 명으로 이는 2016년 대선 때 같은 기간 동안 3만 9천 명의 17배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적이고 반미적인 선동이라며 연방기관이 진행하는 인종적 감수성 훈련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발송한 2페이지 분량의 메모에는 비판적 인종이론 또는 백인 특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거나 미국이 선천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거나 사악한 국가라는 식의 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가능한 파기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사회의 만연한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선 인종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팍스뉴스는 이번 조치가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루퍼 연구원이 비판적 인종 이론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훈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8.4%로 7월의 10.2%보다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도 8월에만 137만 개가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대선을 2달 앞두고 실업률이 한 자릿수대로 내려가고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뉴욕 경찰이 복면을 씌워서 체포한 데니얼 프루드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질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뉴욕 로체스터에서는 사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위 양상이 점차 과격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식당을 폐쇄하고 의자나 쓰레기 봉지를 집어던지며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은 이날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최루탄과 페퍼볼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요식업 전문지 푸드앤와인 매거진이 최근 미국의 바비큐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각 주별로 최고의 바비큐 식당을 선정 발표한 명단에서 조지아주 최고의 바비큐 식당으로 청춘 가수 출신 이지연 씨가 운영하는 에얼룸 마켓 BBQ를 뽑았습니다. 푸드앤와인은 애틀란타 사람들을 사로잡은 메뉴로 한국식 매운 돼지고기 샌드위치를 꼽았는데요.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문지른 돼지고기를 히코리와 떡갈나무에 걸쳐 오래도록 훈제하고 아삭한 김치 피클과 함께 바삭바삭한 감자빵에 곁들여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텍사스주 라운드락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손 세정제를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켜는 순간 손에 불이 붙으면서 이어 작은 불씨가 세정제 용기에 닿자 폭발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손 세정제 폭발로 불길이 얼굴 전체로 퍼졌고 5초 만에 온몸에 불길이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소방서 관계자는 손 세정제가 62%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다룰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달러 이상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인데요.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할 경우 혹은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를 모두 매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가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에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A씨의 신상을 계속 공개 상태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제약했던 학과 학생회는 A씨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당초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동해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돈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죠, 글로벌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그 관영 매체들은 중국 정부의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일종의 힌트를 주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를 향해서 국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꾸어졌던 돈을 돌려받겠다, 이제 이런 압박을 넣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미국이 홍콩이라든가 중국 본토를 향해서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이 중국이나 홍콩을 배제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요즘 그 걸핏하면은 군사 충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져서 뭐 전시 체제가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1조 달러, 중국이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전부 다 매도해 버리겠다, 이 국제시장에 내놓고 미국 국채를 팔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요. 지금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중국이 그렇게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게 됐는지 저희가 좀 의아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라고 지금 파악이 됩니다. 중국은요, 몇 년 전부터 국제통화기금에 이 중국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통화의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런민비죠, 중국의 화폐, 런민비의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디 해외 여행 갈 때 중국 화폐를 들고 가면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바꿀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심지어 북한에서도 달러가 쓰인다고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돈, 이걸 저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는 돈, 화폐가 뭐 달러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쓰는 유로, 그리고 이 영국이 사용하는 파운드, 그리고 일본이 쓰고 있는 엔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renminbi, 그러니까 중국 화폐가 이제 그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renminbi를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축통화 대열에 올려놓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력은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경제 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입장이 되겠죠.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 정부의 적자,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향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내놓는 경기 부양 법안에도 이 이야기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지금 가능하면은 적은 돈을 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축통화 전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미사일 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간에 금융계에서 돌고 있는 루머 중에는요, 루머고 소문이기는 하지만 음모론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은 화폐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돈을 계속 많이 풀어내면 시중에 돈을 계속해서 풀어내다 보면은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 국제시장에서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이 이미 달러를 지금 자꾸 내다 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이 자꾸 지금 밑으로 추락하는, 아직까지는 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달러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좀 못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로화를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하자라는 움직임이 유럽연합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은 단순하게 자기네 돈을 전 세계에서 쉽게 통용해서 쓰도록 만들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높여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돈 문제라서요, 그 나라의 그 교역권, 목숨, 이 생명줄을 갖다가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축통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화폐 개혁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이미 금융가에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은연중에 이 관영통신을 통해서 이런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매도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국 조심해라라는 이 으름장을 놓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지금 제가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이 돈 문제 한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기 부양책으로 의회에서 빨리 협상을 이루고 돈을 좀 더 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은 주식시장에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최근에 갑자기 주식이 널뛰기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락내리락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 이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 문제, 그 다음에 이 중국과 미국의 이 경제적인 갈등이 깊어지면서 혹시라도 해외에 있는 그 국채들이 풀리게 될 경우 이 미국이 받을 경제적인 타격, 그리고 지금 이 협상이 계속 난항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경기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게 될 경우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을 살려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자꾸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돈을 푸는 거를 좀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달러화가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모르고 협상하리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이런 협상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서로의 주장이 지금 강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이미 이제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데 우리 미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종적 감수성 훈련이라는 건데요. 저희 한국 언론들은 이거를 이제 인종차별 금지 교육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럼 무슨 말인지 금방 와닿죠. 그 인종적 감수성 훈련, 이거 중단해라, 이런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관계 부처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면 중단할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는요, 그 배경이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연구소에 있는 한 연구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이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연방 기관들이 있는데, 그 교육 내용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인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고급 호텔에서 돈을 펑펑 써대는 그런
사치성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는 마치 백인들을 지금 비하하는 듯한, 마치 백인은 태어날 때부터 인종 우월주의자로 인식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좀 악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리고 마치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인종차별이 그냥 당연히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리고 인종차별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죠? 굉장히 많은 타인종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역차별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사회를 백인과 비백인으로 구분지어가지고 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느낌마저 준다. 이런 이제 폭로가 나왔고요. 이런 쓸데없는 프로그램에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거는 타당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건데, 사실 그 인종차별 문제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인종차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인종평등이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그 성차별보다는 성평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인종차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인종평등, 인종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 인종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인종평등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일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돼줘야 그래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 문제 있어? 없애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봐 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 번은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두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그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노동절이죠. 노동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연휴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연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분들도 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이제 모임도 갖게 되고 가족들 간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 타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도 그렇고 이 주지사들, 대통령 행정부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꼭 해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달라, 아주 신신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노동절 연휴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 다만 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지켜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